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가 끝나고 한 가지 의문이 영국 현지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콘테가 나간 이후 손흥민의 부활을 이끈 라이언 메이슨의 갑작스러운 변칙 전술 때문입니다. 오늘 손흥민은 수비적으로 나왔는데 마치 콘테 시절을 연상케 했습니다. 수비 부담이 가중된 손흥민은 득점하는데 실패했고 최근 골기세가 바짝 올랐던 손흥민이었던지라 팬들은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따라서 손흥민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라이언 메이슨의 손흥민 수비적 기용은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놀라운 대반전 이유가 밝혀지며 영국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현자인 라이언 메이슨이다. 라이언 메이슨은 천재야라는 반응과 역시 소니는 누구보다 천사다. 그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말을 하는지 봐라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도 완벽한 손흥민이 팰리스의 공격을 봉쇄하여 71만의 무실점 승리에 견인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전반에만 도합 10골을 실점한 토트넘의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은 해리 케인과 히샤를리송이 투톱으로 낙점하면서 손흥민은 평소보다 아래 지점인 왼쪽 미드필드 지역에서 주로 뛰게 했습니다. 측면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며 공격에 관여한 손흥민은 공격수로 출전했던 이전 경기보다는 수비에 비중을 뒀습니다. 후반 11분 최후반까지 뛰면서 상대의 침투 패스를 헤딩으로 끊어내 실점 위기를 막았고 8분 후에도 빠른 발을 살려 속도 경쟁에서 마이클 올리세를 제압하며 역습을 무산시켰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유효 슈팅 1회, 가로채기 2회, 크로스 3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이 89분을 소화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단독 2위로 올라선 해리 케인의 결승골로 약 한 달 만에 승전골을 울렸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 미국의 통계 분석 전문 사이트 538는 토트넘이 4위 안쪽으로 진입할 확률을 1% 미만으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토트넘은 다음 시즌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최소 유로파리그에는 반드시 진출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수비 불안의 골머리를 앓은 토트넘이 70일 만에 리그 경기를 무실점으로 마친 것은 참 의미가 있지만 수비에 일조한 손흥민이 현지 매체로부터 6-7점대의 낮은 평점을 받았다는 것은 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손흥민을 응원하는 손흥민의 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라이언 메이슨이 부임한 이후 공격에서의 자유를 부여받았고 프리롤을 부여받으면 얼마나 위협적인지 손흥민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영국 언론들도 토트넘이 기적을 일으킬 유일한 방법은 손흥민이 폼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풋몹 등의 매체들도 오늘 경기를 두고 손흥민은 팀 전술에 다시 한번 희생된 모습이었다. 최근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 부임 후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했지만 이날 수비적인 역할을 받으며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메이슨은 대체 왜 이렇게 변화를 준 것일까요? 미궁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동료의 깜짝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호이비에르였고 메이슨과 손흥민은 일반 팬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뜻을 품고 변화를 단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트넘의 최근 흐름을 알아야 하는데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수비수인 다이어였습니다. 다이어는 사실상 팀의 모든 실점에 관여하며 토트넘이 승리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4경기 15실점의 주범인 다이어가 있으면 토트넘은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어 보였지만 다이어를 선발해서 빼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최근에야 다이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조금씩 생기긴 했지만 영국에는 어쩔 수 없는 영국인 프리미엄이 존재하기에 다이어를 옹호하는 현지 팬들이 많았고 애초에 다이어는 콘테 시절부터 붙박이 주전으로 경기를 뛰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토트넘 수비의 얼굴로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다이어가 토트넘 역사상 수비수 최다 출전자 기록을 세웠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메이슨은 다이어로 계속 가다가는 토트넘이 멸망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과감히 다이어를 내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다이어가 없는 토트넘의 수비 안정감이 생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 오늘 공격적으로 전술을 짜서 클린시트를 하지 못했다면 분명히 영국 일각에서는 다이어가 빠져도 토트넘 수비는 똑같다. 다이어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다라는 여론이 생겼을 겁니다. 즉 메이슨은 비교적 쉬운 상대인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수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승점도 챙기고 다이어에 대한 옹호 여론을 잠식시키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토트넘의 든든한 동료는 소니는 클럽을 위해 수비적 전술의 중심이 되는 것에 흔쾌히 승낙했어요. 메이슨과 소니는 그것이 이 클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비적인 운영을 한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다이어의 영국인 프리미엄을 제일 부추기는 인물은 레비 회장입니다. 레비 회장은 그동안 토트넘의 수비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센터백 영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다이어가 토트넘의 미래가 되기를 강력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이슨은 다이어가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이고 토트넘은 다이어가 없다면 클린시트 경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레비 회장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 레비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수비 자원을 영입할 테니까 말입니다.
부임 후 첫 승을 신고한 메이슨 감독 대행은 팰리스가 우리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오지 못하게 6명의 선수들을 압박하게 했다. 변화를 받아들일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잘 해냈다라고 말했고 손흥민도 아주 인상적인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손흥민의 인터뷰 전문을 보면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일단은 선수들도 개인적인 것보다 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이뤄낼지를 상당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래됐지만 오늘 경기에서 무실점 승리를 하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요. 분위기 전환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경기 끝나고 분위기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사실은 골을 안 먹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모든 선수들 다 하는 건데요. 제가 특별히 그런 상황에서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각자 분명히 맡은 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팀을 위해서 지켜낸 모습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위치에서 선수들도 분명히 다 그렇게 했을 거고요. 앞으로 더 몇 경기 안 나왔지만 남은 경기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또 뽑아내야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수들도 그전부터 해오던 것들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수비할 때는 4-4-2를 기반으로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포메이션에서 수비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특별히 크게 주의시킬 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런 훈련을 계속했고요. 또 선수들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따라줬기 때문에 감독님도 이런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선수들도 경기장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오늘 골을 안 먹기 위해서 정말 모든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무실점으로 경기를 잘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메이슨의 인터뷰에서도 손흥민의 인터뷰에서도 무실점에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슨은 손흥민이 변화에 잘 받아들였다며 극찬했고 손흥민은 무실점으로 승리에 기여하는 것은 모든 선수들이 다 하는 것이다라며 다이어를 우회적으로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즉 호이비에르의 발언에서도 밝혀졌듯이 오늘의 변칙적인 전술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겁니다. 이에 팬들은 정말 그렇긴 하네. 만약 오늘 실점이 나왔으면 바라 다이어가 없으니까 수비도 안 되고 조율도 안 된다라는 말이 100% 나왔을 거야. 현명한 메이슨은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손흥민에게 수비적인 역할을 강요한 것이고 사람들은 결과만을 기억하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무리 클린시트를 노리는 경기를 했더라도 손흥민을 수비적인 역할로 쓸 필요가 있었을까? 손흥민은 케인과 최고의 폼을 보여주던 선수였잖아. 왜 히샬리송을 내리지 않고 손흥민에게 수비적인 역할을 강요한 걸까? 아무래도 히샬리송보다는 손흥민이 정통 윙어에 가깝고 히샬리송은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도 그러하듯이 스트라이커에 가깝기 때문이었겠지. 히샬리송이 오늘 손흥민처럼 경기했다면 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을 거야.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케인과 손흥민을 여전히 투톱으로 활용하고 히샬리송 대신 클로셉스키를 넣어서 클로셉스키에게 수비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거야. 하지만 최근 클로셉스키의 폼은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에 메이슨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선택을 한 거겠지. 개인적으로는 클린시트 경기를 한 것은 좋지만 손흥민의 공격 재능을 이대로 계속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손흥민은 어느 포지션이든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는 하지만 그의 공격 재능을 낭비시키는 것은 매우 아까운 일이니까 말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연 다이어가 문제다라는 것이 확실히 밝혀지고 그러한 여론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메이슨이 다음 경기에서는 어떠한 전술을 꺼내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